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하루도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안 보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예, 그 아주 안 좋은데 왜 좀 쉴 땐 쉬어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나도 정말 좀 뉴스에서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못 쉬었어요? 아니요. 그래도 뭐 중간에 뉴스앤뮤직 하면서 예.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니까 에너지를 얻고 예. 좋았습니다. 놀러도 잠깐 갔다 오고요. 당연하지. 지금 젊을 때 놀러 다녀야지. 예. 근데 김영민 아나운서는 SKT 아니라고 그랬죠? KT입니다. KT. 네. 그렇군요. KT가 옛날에 우리 세대는 뭔지 아세요? 전화국? 그렇죠. 전신 전화국. 저 어떻게 알죠? 그거? 아니 아나운서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옛날을 잘 알더라고. 저 어떻게 알죠? 제가 말해놓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고기를 숙였는데 어이구 행동이 너무 빨라요. 이게 지금 발생한 지 19일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에 직접 참석을 해서 예.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킹 사고 발생한 지 19일 만에 공개 석상에 직접 최 회장이 나선 건데요. 지금 사고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부 조사에 협력을 하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해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 정보 보안을 국방처럼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큰 폭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위약금이거든요. 해지 위약금. 이게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웨어러블 기기에 있어서의 2심 교체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새 안 가서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상으로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교체만. 그러면 해지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위약금이 발생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나요? 일단 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 예. 뭐 교수님처럼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 예. 지금 사람들 여론 국회에서는 이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또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나왔는데 최 회장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질문에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다. 가능하면 고객 불편 없이 해결이 되면 좋지만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 회장은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 그게 아마 내일일 거예요. 맞습니다. 내일 여긴 안 나간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30일에 과방위에서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열기로 하고 SK의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 내일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문회 당일인 내일에 에이펙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 불출석의 사유입니다. 사유서에서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 로 인해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저와 SK텔레콤의 전 임직원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다라고 사유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체코 원전 이거 네. 건설 따냈다고.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가 이거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러 장관하고 쭉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 속에서 이거 갑자기 제동이 걸렸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밥 먹다가 속보로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또 정리를 해왔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따낸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7일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두고 현지 시간 6일에 체코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이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걸 체코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서 체코 경쟁당국에서는 지난달 EDF가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가 있는데 EDF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체코 법원은 이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거라서요. 예. 일단은 최종 확정이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의 체코 원전 수주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좀 미뤄졌다. 지금은 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게 아주 드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예상을 못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대응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가 좀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비판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의 리스크가 거의 없고 본계약 체결이 확실시됐다라는 시점에서 이게 중단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 정부는 최종 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시각에 이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요 간부들이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보가 나왔을 때 정부의 입장도 바로 발표가 되지 못했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도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국의 장관들이 갔는데 사인하러 사고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왜 법원이 사법의 정치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법원이 어떻게 외교 문제를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는지 이거는 참 좀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NCND
이 부정도 하지도 않지만 말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핵 보유국입니다. 뭐 사실상의 핵 보유국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죠. 원래 여기가 좀 그래요. 맞습니다. 이 두 국가 간에 원래 좀 충돌이 계속해서 긴 역사상으로 있어 왔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번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인도 정부가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의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국가 간에 이제 미사일 공격이 상호 간에 벌어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두 국가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만큼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지금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카슈미르 지역일 거예요. 여기가 상당히 유서 깊은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고대 이 역사를 봤을 때 이 사실은 이 동양의 문명하고 서양의 문명 양쪽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문화의 교류 요충지인데 여기 갈등 때문이죠. 이게 오래됐어요, 이 갈등.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에 이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있다가 지난달 4월 22일에 이 카슈미르 내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소규모 교전까지 이어지다가 결국에 인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6년 만에 이게 무력 충돌로 확전이 된 겁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나요? 지금 양국의 사상자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파키스탄군은 민간인 26명 사망하고 36명이 다쳤다라고 밝혔고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의 공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명피해는 앞으로 더 집계되는 대로 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